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이날다입니다. 네, 저는 그 5번째 저희 향수, 김홍도 향수 조향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만들어 나가고 있는 향수들, 히어로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영웅들을 향수로 만나고 또 기억을 하는 그런 향수 브랜드인데요.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순신, 헌안설원, 그리고 5번째로 김홍도 작가님. 제가 그 향수를 직접 조향을 하고 만들기 전에 그 향수에 대한 디자인, 향수에 대한 세계관, 어떠한 향이 펼쳐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책을 읽거나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계셨던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은 살아서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 흔적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좋은 책을 찾아서요. 천년의 화가 김홍도라는 이충렬 작가님의 이제 책인데요. 고증에도 굉장히 충실한 책이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그 흐름에서 김홍도 어르신의 작품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김홍도 어르신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 만약에 제 옆에 계신다면 어떤 향이 날까, 그런 상상을 먼저 해보고, 그렇게 향의 세계관, 하나의 향수를 만들기 전에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의 세계관을 디자인하기 위한 생각, 그 생각을 끝내고 나면은 그 생각을 구현해낼 이제 향기 물질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름의 포뮬러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렌딩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진 그 향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부양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에탄올을 넣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드 파듐 수준으로 부양을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왜냐면 이게 에탄올이 들어간 후에 공기 중으로 분사되어서 피부에 남을 때 그 향들이 피부에 이렇게 입혀질 때 그 표면감이 그냥 오일 그 자체에 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향수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협찬도 받고 또 만들어도 보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사됐을 때 또 피부에 남았을 때 잔향 작업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제 성격상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의 피부를 빌리기도 하고, 고맙게 친구들이 또 비건인 친구도 있고 저탄고지 하는 친구도 있고 극건성인 친구, 그 다음에 아주 명확하게 중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 피부에 입혀서 향의 변화 과정, 탑노트, 하트노트, 이제 베이스노트, 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그 세계관이 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그래서 조금 향수가 하나 나오기까지 좀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향수책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김홍도 작가님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향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원래 목표는 올해 안에 나오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부지런을 떨어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김홍도라는 작가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냥 천재화가 속화를 그렸던 일반적인 그 중인과, 그 다음에 이런 양반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냈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이분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 양반이 아닌 그 중인의 신분으로 정말 그 도화원이라고 하는 왕의 얼굴을 그리거나 궁중 재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곳에 이제 양반들이나 뭐 아니면 왕이 뭐 축하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그 정말 노력형 인간이시거든요. 노력형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그림도 그리셨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환쟁이, 그림쟁이, 환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환쟁이라는 손가락질만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릴 때 이제 듣게 되거든요. 어릴 때 그 강세왕이라는 그 어르신이 이제 근처에 계시는데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번 데려가요. 근데 이제 그 강세왕이라는 분은 그 형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형이 아마 이름이 이제 같아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양반인데 이제 과거에 그 과거를 봐도 그 관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로스쿨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그 집안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양반이신데, 그 양반과 뭐 그 중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차이를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김홍도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와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또 사람이 애티튜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이 책을 보면서 김홍도가 그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 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괜찮겠냐? 근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럼 이제부터 스승이라고 불러라,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데 정말 그 진짜 노력형 인간이세요. 왜냐하면 도화원 같은 경우도 뭐 도화서라도 말을 하는 그 기관도, 그러니까 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곳인데 이 대를 이어서 집안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근데 김홍도는 집안에 도화서 출신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기회가 아무래도 그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당연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으로 두고 있어야 뭐 아빠나 뭐 할아버지나, 이 당시 어떻게 남성들이 일을 했던 세상이니까요. 그래야 그 아들도 기회가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 실력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제 배우게 된 건데, 영조, 정조 시대를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조의 70살 생일을 축하하는 그 이제 축하 연회. 근데 영조가 간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조 어르신 정말 네 검소하시고 네, 그래서 그날 행사 때 식사도 간소하게 단촐하게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쉽게 보는 그 궁중 연회의 모습이 라이브로 그려진지는 저는 이 책 보면서 알았어요. 라이브로 그리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춤추는 사람들, 막 식사하는 양반들의 모습들을 다 라이브로 그리시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왕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이게 워낙 처음에는 그 열정페이로 처음에 도화원에 들어가서 그 월급을 못 받으세요. 대신에 그래도 도화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양반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 때 그림이 좋았다 그러면 그 그림 그린 사람에게 뭐 따로 주문을 양반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저작거리 서울 안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림 화원에서 그림을 이제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제 사가고 하면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왕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이 이제 점점 날려지시면서 왕이 이제 기뻐서 이제 선물과 같은 관직을, 중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아니죠. 중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직을 주시는데 이게 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그림 그려서 팔아서 네, 벌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돈 받는 관직도 얻기는 하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읽으면서 대박이다. 정말 투잡은 이제 기본으로 뛰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신데 돈을 받지 못하시는 공무원이시고 명예직이죠. 그래서 일은 일대로 행정 관리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이제 생활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핸드폰 값 내듯이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서 주문 받는 거 또 그려서 팔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투잡의 아이콘. 저에게는 정말 와 너무너무 열심히 그리고 그 종이가 그때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림 그리려면 종이가 이제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값을 또 종이로도 받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점점 명성이 쌓여서 이제 그러시지만 그 관직을 받는 것 중에 또 그러니까 그 과일, 진상되는 과일들을 관리하는 관직이 이제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또 왕의 얼굴을 잘 그렸다 해서 상이라고 받으시는 게 이 관직이 또 계약직이에요.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계약직인데 울산에 가셔가지고 울산에서 말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이제 목장에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관리하는 그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인과 천민의 이제 사이 그래서 이분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시고 또 말이 아파서 죽거나 이제 아니면 뭐 도망가거나 말이 자유롭게 뛰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납을 해야 돼요. 그 대납을 하는 상급의 말 한 마리는 한양 집값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홍도 작가님의 그 그림 중에 말에다가 이렇게 편자를 받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현장을 다 지켜보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중인 신분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런 관직을 이렇게 얻게 되시면서 이런 정말 그 궁중 속에서의 그림을 또 그리시다가 이런 그 시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멀리 나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가족이랑 같이 가는 그 자리가 아니어서 또 혼자 가시거든요. 울산까지 이제 혼자 가셔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걸 느끼세요. 그 울산에서의 그 말 관리를 하는 그 관지에 계실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배틀을 짜는 소리가 엄청나게 났나 봐요. 근데 그게 그 배틀로 그 배를 짜가지고 그 말이 도망가고 죽었던 그 대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낙네들이 끊임없이 그 정말 배를 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배 짜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워지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배 짜는 그 한 집을 또 이제 그리시고, 근데 그 집이 그 사람이 또 이제 양반 출신의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또 조선시대 때 양반이 그 대를 이어서 몇 대인가 그 제가 책에서 나오는데 3대인가 5대 안에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그 과거급제를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또 양반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양반 출신의 이제 어쨌든 그 관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데 체면은 있기 때문에 또 중인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왕성하게 돈을 버는 활동은 또 하기는 어렵고 약간 숨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또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에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막 여행을 다니면서 아티스틱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속화를 그리기 위해서 뭐 세상 속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걸 팔고 그랬던 분이 아니시고요. 출근을 하셔서 그래서 그 주문받은 그림 이제 그리고 궁궐 도화원에서 그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나가가지고 저작거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씨름판이나 뭐 이런 데서 있었던 걸 이렇게 빠르게 그리기도 하고
이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데 진정한 투잡이신데. 그리고 정말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시고, 도화서에서 같이 또 근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신윤복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신윤복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도화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동시대에 한 그 대에서 두 아빠와 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는 또 허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오랫동안 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신윤복은 그래서 도화서에 들어올 수는 없었던, 그 아빠가 그만둬야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 신윤복은 이 다음 또 세대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조의 그 어진도 그리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정조 대왕이 정말 완벽주의자의 디테일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정말 그 그러니까 보신 게 너무 많아요. 정조 대왕이 그 서양의 그 서유럽권의 그 그림도 보셨다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견문이 워낙 넓으시니까 조금 더 닮지 않았다, 더 다시 한번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푸시를 엄청나게 하시고. 근데 이제 김홍도 그림이 이제 마음에 드셨는데, 이제 김홍도에게 저기 그 강원도 그리고 금강산 이쪽을 그림을 그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행을 드디어 이제 가시면서 강원도에 저도 이제 갔었던 낙산사도 그리시고 금강산도 그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죠. 그리고 정조 어르신께서 얼마나 닥달을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얘네들 그림이 안 오냐? 얘네 뭐하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산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연을 또 그리시는 과정을 이제 거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또 상이라고 받는 게 얼음을 관리하는 그 서빙고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빙고 쪽에 또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월급을 주지 않는데 막 겨울에 정말 너무너무 추운데 거기 나가가지고 얼음을 이제 캐고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그걸 부역을 하는 또 그 사람들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본인이 이제 얼음을 캐거나 그러진 않지만, 왜냐면 얼음이 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얼음의 수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얼음이 또 도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물어야 합니다. 정말 철두철미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래도 정말 중인 신분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현감이 또 되세요. 한 마을의 현감이 되시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을 때 한양집을 팔아가지고 구유미를 직접 사서, 그러니까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구유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현감들 너희 돈으로 그 주민들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양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머물렀던 현감으로 있었던 곳에 또 말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굶어 죽거나 대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먹을 그런 잡곡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그 말목장에 근무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애환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원리 원칙주의자인 양반의 이제 보고가 들어갔을 때는, 아니 이게 착복을 하는지 이게 이렇게 바꿔준다 하고서 이게 쌀을 뭐 조로 바꾸는데 쌀은 10kg인데 막 조는 1kg만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리 원칙주의자들의 그 양반의 눈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쨌든 그 거의 특채식으로 중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정조의 귀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파직을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파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문권의 규율미를 바꾼 거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잘 그렇게 그냥 했던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김홍도 어르신도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꽝사냥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방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좀 잘 이렇게 뭐 안 찔러 주셨나 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이제 파직을 나중에 당해요. 근데 약간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근데 그때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제라고 내보낸 2명이 다 중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김홍도 어르신도 이제 살다 보니까 편안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금부의 압송까지 될 찰나에 정조 그 어머니의 그 기념을 뭐 이렇게 하는 그거에 그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사면이 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도화원에서 또 안 불러주니까 또 엄청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 삶의 여정에서 그 그림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진짜.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현감으로 있을 때 그 고양이와 나비 그림인데, 그 너무 그 고양이 포근포근 컬러감도 너무 뭐랄까 몽실몽실.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고 또 호랑이가 또 출몰을 하는데, 그 호랑이가 말을 먹거나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사냥꾼을 불러가지고, 근데 또 이 기회가 아니면 호랑이를 또 볼 일이 또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들과 같이 가서 호랑이도 직접 보고 호랑이를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호랑이 우리나라 그림 중에는 가장 잘 그린, 이 책에 이렇게 크기진 않지만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진짜 호랑이 그 털이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정말 그 강원도 그림과 또 그 강원도는 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말 이렇게 그 강원도의 풍경들,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이 원한 거는 어쨌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서 있는 그림들인데,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좀 이렇게 계속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그런 파직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그 한양에서 좀 그 장사를 하셔가지고 좀 돈을 많이 모으신 분께서 집을 지어주세요. 집을 지어주시면서 네, 여기서 기거하시면서 그림 그리시라고 이렇게 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면서, 그러니까 중인 신분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서 그런 이제 아티스트인 이 김홍도 어르신의 이제 후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그 김홍도 어르신이 정말 이제 출장 이런 거 말고 뭔가 진짜 여행 겸 해서 한번 돌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 망아지 하나, 그리고 노새라고 하나? 이동수단 하나와 이제 그 일꾼 한 분을 요청을 해서 그 상인인 그분이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여행을 다니면서 또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그림이 또 정말 달라요. 그거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일대기가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그리고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아들의 그 서당 그런 돈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쓴 편지가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그림 너무너무 많이 그리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을 본인이 자식한테 물려준 그림이 아니라 정말 다 생활을 위해서 다 파신 거예요. 다 파셔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나라에 이렇게 나라님이 뭐 보관을 하는 그 그림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렇게 중인이지만 상인 신분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분이 이제
뭐 보관을 하던 그런 게 있고, 그 하나의 화첩을 물려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화첩을 일제시 때 아마 그 사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일본인한테. 근데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셨대요. 그래서 그 여기 책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그게 이제 기록에 없는데, 왜냐면 중인 신분은 기록에 이제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도화원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양반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존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다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삶이 힘들어서 그 하나,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거, 그거를 굉장히 헐값에 일본이나 뭐 다른 뭐 어떻게 흘러서 일본인한테 갔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거는 이제 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분 정말 정말 그림 많이 그리셨겠다. 그리고 그 도화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그리시고요. 강세왕 어르신이 종이값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대주시는 정말 스승님.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많아요. 그 도화원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이제 그 내림으로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니까 뭐 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던 그 분이 집안 대대로 도화원 출신인데 김홍도,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래서 잘 지내시고, 그 정말 좋은 그 좋은 우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몇 명 또 멋있는 그 어르신들 나와요. 심사정 선생님, 어르신, 스승님, 네. 그리고 강희연 스승님이라든지 그분들 작품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엄청나게 그 먹을 많이 가르셨겠다. 그리고 화선지, 종이, 그리고 꽃과 산천을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셨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제례를 하면서 그런 연기, 이런 제례할 때 또 이렇게 향을 이제 같이 하기도 했었고, 조선시대에. 뭐 이런 영감들이 이제 떠올라서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해나가려고 열심히 그 생각을 구체화 시키면서 네, 첫 번째 조향 작업을 하고 있는, 네, 토요일 같은, 일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요. 네. 아무튼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잘 쓰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증도 네, 열심히 하셨고, 여기 정말 그 삶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작품들,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제 또 그 다른 또 작업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배가 고파서 저도 밥도 좀 먹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들어가겠습니다.